어느샌가 한 주가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다시 찾아온 금요일.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요지부동한 비트코인 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바토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달러가 반등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반등을 했지만은 여전히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간당간당하게 6만 달러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6만 398달러. 어제 다시 6만 1000달러 선을 돌파했을 때 이번에야말로 라는 기대감을 가졌었으나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달러 선을 간신히 지켜주고는 있는데,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2608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잭슨 홀 미팅이 어제 시작은 됐지만은 제롬 파블의 연설 같은 경우는 어젯밤이 아니라 오늘 밤 11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말에는 날짜를 제대로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또 실수가 나왔네요. 혼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 숫자가 23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혀 줄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달마다 100만 명씩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 특히 어제 논란이 됐었던 미국 정부가 그리고 연준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을 감춰왔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내에서는 좀 뜨끔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이런 사실을 연준의 이사들이나 총재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겠죠.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연준의 미팅 후에 공개가 되는 이런 의사록 같은 경우도 근데 뭐 자세한 내용 자체는 별 볼 것이 없는 것이 제롬 파웰이 이야기한 거 그대로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는 너무 늦어서도 안 되고 너무 빨라서도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한편 블랙락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는 연준이 다가오는 9월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드디어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그들은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카말라 측 대선 후보 선임 선거 고문이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약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와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카말라 해리스 입에서 암호화폐가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반면에 게리 겐슬러를 재무장관으로 삼는다는 등 좋지 않은 소문들은 나왔었는데요. 조만간에 명확한 입장과 공약 본인 입으로 밝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에서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공무원 대상 비트코인 자격증 교육을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은 총 160시간의 비대면 강의로 과목은 7개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속속들이 태어나고 있는 엘살바도르. 이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도 자금 유입이 이어졌었는데요. 그 규모가 크진 않았었습니다. 3,930만 달러. 여기서 블랙락이 822만 달러를 순유입을 시켰고 여전히 거래량은 그닥 높지 않은 비트코인 현물 ETF.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장외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립토 퀀트 측에서는 밝히기를 과거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장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장외거래소에 판 것일까? 아무래도 채굴자들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기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최근 나온 기사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갤럭시 디지털이라든지 사프 등등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채굴자 외에 매도자들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크립토 퀀트의 분석.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선은 64,000에서 66,000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바로 단타자들의 평단이라고 하는데요. 1개월에서 3개월짜리 단타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평단은 64,206달러, 3개월에서 6개월 보유 중인 단타자들의 평단은 65,898달러라고 합니다. 해당 가격까지 비트코인이 만약에 오게 된다, 해당 구간에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당 자리를 뚫을 수 있다라면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비트코인 64,000달러는커녕 지금 61,000달러를 뚫고 안착하는 것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변동성 지표를 봤을 때 최근 이어진 조정장이 드디어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조정이 마무리되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렉트캐피탈 분석가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면 당장 눈앞에 있는 저항을 뚫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있는 검은선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61,8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여기에 맞고 내려왔습니다. 이 위에서 일봉 마감을 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일단은 어제 뚫다가 떨어져가지고 추세에서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여기서 밀려서 떨어지면은 추가적인 하락, 버티면은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주말 동안에 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최근 가격 움직임 봤을 때 거래량이 떨어지는 순간에 가격이 올랐으며 RSI 역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56,000달러 상단까지 비트코인이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나마 살짝쿵 마음이 설레었었던 알트들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식의 하락은 나오지 않고 버티면서 비트코인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무효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댄 크립토 트레이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유동성 맵을 보면은 여전히 7만 달러 위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몰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해당 유동성들이 정리가 될 것이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는데 조만간에 올라가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쇼쟁이들 다 죽여! 다음으로는 달러 차트. 떨어졌었다가 지금 지지 구간에서 간신히 반등을 하고 있죠. 다음 주에는 확 밀려가지고 바닥까지 사정없이 꼬라박는 모습 연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도 자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1797만 달러 자금 유출.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블록체인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소각률을 높여야만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더리움 커뮤니티 및 생태계, 비탈리기가 뭔가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 블랙 분석가가 보고 있는 온도 분석. 한국에서도 인기가 꽤 높았었던 온도 같은 경우 지금 50센트에서 70센트 사이가 매집 구간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조만간에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어서는 LG 분석가가 보고 있는 월드코인. 최근에 욕을 겁나게 처먹고 있는데요. 해당 녹색 박스 구간 1달러 60센트 선인데 이 자리만 잘 지켜줄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플로키.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플로키를 들고 있으면은 플로키 재단에서 만드는 새로운 밈코인 사이먼스 캣 밈코인을 에어드랍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뭔가 보여주려고 움찔움찔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지 구간을 잘 버티면서 타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조만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끊이지 않는 해킹 사건들. 어제는 맥도날드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맥도날드 마케팅 디렉터의 트위터 계정이 동시에 해킹당하면서 해당 계정에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그리마스를 광고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라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해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코인의 가치는 단시간에 19만 5,000% 떡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해커들은 들고 있던 물량을 팔아가지고 대략적으로 7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거뒀었다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주 개판이죠. 여기에 한 수 더 떠가지고 여기 있는 이 사람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에 찾아가가지고 어제 니들이 공식 계정을 통해서 그리마스 광고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밈코인 15만 달러치를 샀는데 지금 쓰레기가 됐다. 해당 밈코인으로 맥도날드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엉뚱한 점원들을 잡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모습이 또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당연히 본인은 재미로 이렇게 연기를 하고 꾸미는 것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끈후끈했었던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 확 사그라든 데에는 이유가 있죠. 바로 트론이 모든 열기를 훔쳐갔기 때문인데 트론의 밈코인 손오공
제가 어제 새로 나온 게임 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대박이 터졌다라고 하네요. 56만% 상승, $1000 집어넣고 75만 달러를 번 투자자가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갖가지 종류의 밈코인들, 트론 기반의 밈코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더욱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에 바이낸스에서도 썬펌프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밈코인을 더욱더 양산하게 될 것이다라는 루머마저 돌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밈코인들로 점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오늘 트위터상에서 이런 루머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CG가 출소했다. 원래 9월 말 출소 예정이었는데 한 달 일찍 나왔다라는 루머. 과연 진짜일까?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드리는 당부의 말씀, 특히 덱스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소 확인을 좀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암호화폐 주소가 길기 때문에 앞자리와 뒷자리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기꾼들이 앞자리와 뒷자리를 똑같이 만들고 중간 주소만 바꿔가지고 암호화폐들을 가로채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개미를 대상으로 이런 사기를 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거액을 보낼 때는 항상 소액을 먼저 송금한 후에 주소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나머지 잔액을 송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제롬 파월이 시장 한번 펌핑 시켜주기를 바라보면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해주심을 통해 가지고 토마토 좀 도와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